자, 구독수 원반 부사 공부하겠습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꾸며줄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특징이 있었는데 부사는 명사를 빼고 모두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수식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명사 빼고 모두 수식. 자, 밑에 문제 봅시다. 시험에 꼭 나오는 빈출 문제.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의미가 일치하는 문장을 바르게 완성하세요. 자, 활용하라는 거는 주어진 단어를 변형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써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자, 우리말은 영어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 무엇이 어찌하다부터 먼저 써줘야 돼.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 they. 근데 live를 그대로 쓰면 안 돼. 왜냐면 살았다. 아자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였지? 그래서 they lived.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네? 그럼 행복하게. happy를 쓰면 안 되겠죠. happy는 행복한이니까 happy를 써줘야 돼. 우리가 부사에 대한 기본 개념 공부를 했을 때 부사의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었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가 바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주는 부사였어요. ly를 붙이면 우리가 부사로 변신을 하는데 해석을 뭐뭐하게, 여기 주어진 것처럼 행복하게 라고 해석을 해주지. 그래서 happy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끝자리가 y로 끝나기 때문에 happy가 부사가 되려면 y가 i로 변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happily. 그 다음 우리가 밑에 예문에서도 보게 될 텐데 lucky라는 표현이 있어. lucky는 운이 좋은이라는 뜻이거든. 이것도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y가 i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luckily, luckily 이렇게 y를 i로 변신시켜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거, 시제를 맞춰서 이렇게 과거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사를 쓸 때 y로 끝나는 말은 ILY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밑에 예문들 봅시다. 짐은 어려운 퀴즈들을 빠르게 풀었다.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영작을 하려면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런 순서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어순이 써져 있네. 짐은 풀었다 어려운 퀴즈들을 빠르게. Jim solved difficult quizzes quickly. 여기서 quickly가 부사죠. 빠르게라는 우리말 해석이 부사고,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때는 보통은 맨 뒤에 꾸며주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서 꾸며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quickly가 뒤에서 앞에 있는 solved를 꾸며준다는 거야. 오른쪽에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네.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위치가 없으나 보통 동사의 뒤나 문장 끝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문장 끝에 오는 경우네. 그 다음, Jim은 매우 어려운 퀴즈들을 풀었다. 자, Jim은 풀었다. 매우 어려운 퀴즈들을. 자, 여기서는 very가 부사죠. Jim solved very difficult quizzes. 자, very 같은 경우는 부사가 지금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예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보통 형용사 앞에서 부사가 꾸며줍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볼까요? 설명 볼까요? 명사를 꾸미거나 설명할 때 형용사를 쓰는 반면, 자, 명사를 꾸며줄 땐 형용사 이용했었지? 명사 외에 다른 어구들은 부사를 써서 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어요.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줄 때 부사를 쓰는데 형용사를 꾸밀 때는 부사를 형용사 바로 앞에 써야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예문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difficult라는 형용사 앞에 쓰인다는 거. 그 다음 이렇게 동사를 꾸며줄 때는 맨 뒤에서 쓰인다는 거. 그 다음 운 좋게도 나는 그 시험을 아주 쉽게 통과했다. 자, luckily I passed the test so easily.
운 좋게도 이게 부사네. 그리고 아주 쉽게, 매우 쉽게. 자, so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죠. 보통 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꾸며주는 말 앞에 쓰거나 아니면 동사 같은 경우는 문장 뒤나 동사 뒤에 쓴다고 했지. 이것도 so가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네? is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봤던 is라는 형용사가 부사로 변신할 때 ly 써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y가 사라지고 ily가 된 거야. 쉬운, 쉽게. 자, 얘가 형용사고 얘가 부사지. 매우 쉽게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근데 이렇게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는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 바로 맨 앞에 써주고 컴마를 찍어준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시작되는 문장 전체를 이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어준다기보단 꾸며주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운 좋게도 나는 그 시험을 매우 쉽게 통과했다. 그래서 부사는 또한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밀 때는 그 부사 앞에 바로 쓰고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보통 문장 맨 앞에 와서 써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컴마도 찍어준다라는 거. 자, 그럼 옆에 문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들 문제가 풀어져 있는 상태니까 잘 보고 채점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배열하라는 말은 여기 주어진 말들을 빠짐없이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를 변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개는 매우 크게 짖었다. 자, 내 개는 짖었다. 매우 크게. 자, 매우라는 말이 크게라는 말을 꾸며주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my dog.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쓸 때는 지어가면서 써야 돼요. my dog. 그 다음에 짖었다. barked. 매우 크게. so loudly. 자, 2번. 너는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너는 말해야 한다. 자, 1번, 2번. 명확하게. 3번. 사람들 앞에서 4번.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와 있네. 그럼 너는 you 말해야 한다. should speak.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였지?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써줘야 되고 명확하게 clearly. 이것도 clear이라는 형용사에다 ly를 붙여준 형태예요. 자, 그 다음 3번. 운 좋게도 나는 빈 좌석을 쉽게 발견했다. 자, 운 좋게도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왔어. 그럼 일단은 부사가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거네. 그럼 뭘 써줘야 돼요? luckily. 그 다음에 나는 1번 발견했다. 2번 빈 좌석을 3번 쉽게 4번. 이 쉽게라는 말은 쉽게라는 이 부사 우리가 easily라는 말 여기 써야 되는데 쉽게라는 말은 지금 누굴 꾸며주는 말이냐면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야. 쉽게라는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야? 동사겠지, 그치? 그러면 이 쉽게라는 말은 어디다 써줘야 돼? 동사 뒤에 쓰거나 문장 맨 뒤에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나와 있네? 그럼 발견했다. found. 빈 좌석을 on empty seat. 그 다음에 쉽게 easily. 맨 뒤에 써줘야 되겠죠. I found easily on empty seat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무엇을 누구를 해당하는 이걸 목적어라고 해요.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는 경우에는 문장 맨 뒤에 부사를 써주기도 합니다. 써주기도 하는 게 아니라 써줘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다음 4번. 그 작가의 책은 나에게 아주 어렵다. 자, 그 작가의 책. 얘가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어렵다.
아주 어렵다야. 얘가 2번이 돼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이게 3번이 돼야 돼. 근데 나에게 있어서 for me는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그 작가의 책은 The Writer's Book.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어 얘들아.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 우리가 difficult 하면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어렵다라는 말로 변신이 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넣어주면 동사로 변신이 가능해요. be difficult. 그러면 어려운이 아니라 어렵다가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매우 어렵다라가 된다면 여기다가 부사를 써줘야 돼. 매우. 그럼 이런 형태의 문장을 써줘야 되거든. 그러면 또 writer's book 다음에 뭘 써줘야 되겠어? is를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주 어렵대요. 여기 부사 아주가 들어가지. 그러면 very difficult 이렇게 써줘야 돼. for me. 그 다음 5번. 우리는 그 공연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자, 우리는 1번 준비했다. 2번 그 공연을, 자, 무엇을 누구를 목적어지? 그 공연을 정말 열심히, 얘가 부사네. 자, 그러면 우리는 we 준비했다. prepared for 그 공연을 the performance. 정말 열심히. 자, 정말이란 말이 열심히를 꾸며줘야 돼. 그러면 really 이렇게 나오지? hard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 오른쪽. 이번엔 좀 다른 유형의 문제네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필요시 형태를 바꾸라고 했어. 그 다음에 사용하라고 했어. 배열이 아니라. 그럼 이것도 모양이 변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커튼은 어울린다. 내 방과 완벽하게. 자, 내 방과, 이건 with my room이 나왔네. 그러면 그 커튼은 the curtain. 그 다음에 어울린다. matches.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완벽하게. 완벽한이 아니라 완벽하게네. 그러면 여기 뭘 써줘야 돼? perfectly. ly를 덧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ly 형태로. 왜냐면 얘는 완벽한이라는 말이고 perfectly는 뭐야? 완벽하게라는 부사기 때문에. 자, 폴은 내 질문에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폴은 1번 대답했다. 2번 나의 질문에 3번 아주 침착하게. 4번 아주도 부사고 침착하게도 부사네요. 뭐뭐하게. 또 아주라는 건 어떤 정도를 나타내주는 부사니까. 그러면 이 순서를 쓰면 폴, 여기 폴은 없지만 써야 되겠지?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폴, 그 다음에 대답했다. answered. 내 질문에 my question. 매우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very. 그 다음에 calm은 침착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면 여기다가도 부사가 되면 침착하게 ly 붙이면 되겠죠? calmly. 그래서 얘가 또 역시 변형이 돼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폴을 여기 넣어줬어야 되는 문제였겠지. 그치? 그래서 사용하세요 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모양을
바꿔줘야 되고 없는 말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8번. 기쁘게도 나는 경기에서 우승했다. 기쁘게도, 자, 뭐뭐 하게도라는 부사가 맨 앞에 나왔네. 그럼 나는 1번 우승했다. 2번 경기에서 3번. 그러면 기쁘게도 이 해피가 뭐로 변신해야 돼? 해피로 변신해야 되겠지. 해피리 써주고 컴마 해주고 나는 I 우승했다. won. 근데 우리가 우승했다 할 때는 won first place라는 표현을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first place 첫 번째 위치에서 1등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first place가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그 경기에서라는 말은 맨 뒤에 써줍니다. 9번. 그는 기타를 아름답게 연주했다. 자, 그는 연주했다. 기타를 아름답게. 그러면 그는 he 연주했다. played 기타를 더 기타 아름답게. 자, 아름답게. 근데 여기는 beautifully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뭘 써줘야 돼? 아름답게라는 표현. beautiful에다가 뭘 붙이면 돼? ly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eautifully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ly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10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조건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조건은 7단어로 쓰래요. 그 다음 solve questions very easy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필요시 단어를 바꾸라고 했어. 자, 그럼 나는 풀 수 있다. 그 문제들을 매우 쉽게. 그러면 나는 I 그 다음 풀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조동사 뭘 이용해줘야 돼? 여기는 없지만 can solve, can하고 solve를 같이 써줘야 되겠지. 근데 그 문제들이니까 여기 안 보이는 더도 붙여야 되겠죠? 정관사 더는 그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the questions 그 다음에 매우 쉽게 very 써주고 easy라는 표현을 뭘로 바꿔야 돼요? easily 쉽게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 페이지는 여기서 끝내고 자, 다음 장.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빈도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빈도부사. 아까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부사의 특징의 형태가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는 부사가 있었죠.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지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자, 쭉 밑에 빈도부사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가 지금 부사 공부는 앞서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횟수를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여기가 0%고 여기가 100%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어. 일주일 동안. 그럼 always. 한 번도 하지 않아. 그럼 never. 그 다음 한 일주일에 뭐 토요일 정도까지 하는 일이야.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서 한 6일 정도는 하는 일을 말하고자 해. 그러면 usually. 하지만 한 5일 정도 하는 일이면 often. 그 다음 한 3일 정도 한다. 그러면 때때로. 그다음에 얘는 0%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월화수목금토일 전혀 하지 않는 일.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러진 않죠? 그건 never에 속하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 그건 always에 들어가겠지. 자, 그럼 보자. 일단 always 항상 늘. 그 다음에 usually 보통 되게. 보통 얘는 90%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주 종종 70% 정도 본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때때로 한 절반 정도 50%. 그 다음에 전혀 뭐뭐 하다 never.
그 다음 우리 앞에서 배웠을 거야. 여기 20-30%의 빈도부사가 또 있었지. 뭐가 있었어? hardly. 그 다음에 rarely가 있었지. hardly, rarely. 거의 뭐뭐 않다. seldom도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never하고 hardly 같은 이런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는 말들이 있지. 뭐뭐 않다, 뭐뭐 않다 이렇게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는 표현들은 문장 속에서 부정어 not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not과 함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위치가 있어. 위치. 자, 이거 예문을 보기 전에 얘에 대한 기본 설명부터 먼저 보면 always 항상, usually 대개처럼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를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주는 부사야. 빈도부사는 문장에서 정해진 위치에 써야 하는데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은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비조리 일 앞.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인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위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제신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 우리말을 영작하세요. 나의 강아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자, 나의 강아지는 1번, 일으킨다 2번, 그 다음에 문제를 3번.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비동사냐 조동사냐, 현재 비동사냐 조동사냐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겠지. 근데 make하고 trouble을 이용하래. 그러면 나의 강아지는 my dog. 그 다음에 일으킨다. 문제를 만든다는 거지. 근데 문제를 만들다가 make trouble이에요. make trouble. make trouble 쓴데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그럼 make라는 말이 일반 동사니까 always가 일반 동사 앞인, 즉 make 앞에 써줘야 되겠지. 근데 make가 지금 그대로 써주면 안 돼. my dog가 3인칭 단수주어잖아. 걔 한 마리지. 그럼 여기 뒤에 모두 반드시 써줘야 돼요. s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는 현재 시이기 때문에 얘가 단수 명사면 여기에 맞춰서 단수 동사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 trouble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always가 일반 동사 make 앞에 쓴 겁니다. 자, 그다음 학교는 항상 오전 9시에 시작한다.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네. 그럼 school always starts at 9 a.m. 학교는 항상 시작한다. 오전 9시에. 자, 장소나 시간, 방법을 나타내 주는 말들은 이렇게 맨 뒤에 씁니다. 그러면 always가 start 앞에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시간에는 교통이 되게 혼잡하다. 자, 교통이 되게 혼잡하다. 이 시간에는 그럼 the traffic is usually heavy. 혼잡한, heavy가 교통이 혼잡한의 뜻이 있기도 해. 근데 혼잡하다라고 하려면 비동사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되게 혼잡하다라고 해서 heav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자 해. 그러면 usually가 heavy 앞에 쓰입니다. at this time, 시간과 관계된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은 이렇게 맨 뒤에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부정문에 쓰이는 don't, doesn't, didn't도 조동사의 일종이에요. 이를 일반 동사로 착각하여 바로 앞에 빈도부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He often doesn't keep his promises. 자, 이 doesn't는 조동사의 can하고 will 이런 게 아니더라도 should, must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얘를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 일반 동사로 착각해서 이렇게 앞에 오픈을 쓰면 안 되고 얘는 조동사니까 오픈을 어디다 써야 돼? doesn't하고 keep 사이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he doesn't often keep his promises. 그래서 비조디 일합 조동사도 일반 동사 앞이기 때문에 바로 open의 위치가 봐봐. 조동사 뒤에 있고 일반 동사 앞에 있죠. 자, 그럼 오른쪽 다 맞춰봅시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나의 부모님은 나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신다. My parents. 자, 그 다음에 자랑스러워하신다. are proud를 써야 되는데 항상 자랑스러워하신대.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이 비조디이라 비동사 뒤니까 always proud of me. 그 다음 보라는 자신의 오빠와 가끔 영화를 본다. 보라는 본다. 가끔 영화를 본다. 자신의 오빠와. 그럼 가끔이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을 꾸며줘야 수식하는 그런 표현이어야 되겠네. 그럼 보라. 그 다음 뭐야? watches. 근데 watches인데 지금 watches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네. 가끔 영화를 본다. watches a movie잖아. 그러면 이 watches 앞에다가 뭘 써줘야 돼? sometimes를 써줘야 되네. 보라 sometimes watches a movie with her brother. 좌는 일요일에 보통 집에 있다. 좌는 보통 집에 있다. 일요일에는 뒤에 나와 있네. 그러면 John is 비동사니까 usually at home. 4번 나는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 거르지 않을 거다. 아침 식사를. 그러면 I will 그 다음에 never 조동사 다음에 빈도부사가 와야 되니까 never skip breakfast. 그 다음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 자, 이거 변형되고 추가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이 나라에서는 보통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이란 말이 먼저 나왔네. 그 보통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it이 나왔다는 거 25라는 거야. 날씨를 말하는 비인칭 주어라는 거야. 날씨를 말하는. 그럼 보통 비가 오지 않는다. It doesn't usually rain.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듣는다.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듣는다. 선생님의 말씀을. 그러면 we 항상 듣는다는 거니까 listen이 일반 동사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 always가 앞에 와야 되겠지. always listen to. 그 다음 our teacher. carefully도 지금 부사가 두 가지가 나왔지. always하고 carefully. 너는 하늘에서 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너는 종종 볼 수 있다. 별들을 하늘에서 나와 있으니까 you 볼 수 있다. 근데 종종 볼 수 있대. 그럼 can하고 see 사이에 뭐가 와야 돼?
open이 와야 되겠지. open see stars. 자, 그 다음 내 친구들은 학교에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 내 친구들은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 학교에. 그러면 my friends. 그 다음에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니까 never가 들어가야 되겠지. 지각하다가 be late야. 그러면 my friends. 아이고. 일단 비동사부터 써줘야 되네. are never late for school. 자, 그 다음 9번. 다음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조건이야. 자, 보기를 보면 she usually eats fruit야. 자, 보통 과일을 먹는데, 그치? 과일 먹죠? 여기 지금 보면 과일 먹는 거 usually 돼 있잖아. 그럼 현재 시제 문장으로 쓰래. 자, 나의 아빠. My dad. 여기 지금 첫 번째 거 비지. 자, 비지를 is always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is always busy. 그 다음에 닉은 이 순서로 보면 자전거를 탄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네. 근데 지금 자전거를 거의 타지 않아. 그러면 닉 never rides a bike. 그 다음에 they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지. 근데 지금 often이야. 그러면 they often play the violin.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안녕.